안녕하세요. 서지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캐주얼 캐릭터를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2탄을 제작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캐릭터의 동세였어요. 왜냐하면 캐주얼 캐릭터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발랄하고 활동적인 느낌이기도 하고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비록 화면은 멈춰 있지만 움직이는 듯한 캐릭터를 그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스케치 단계부터 그 동세를 살리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스케치 단계가 아무래도 좀 귀찮고 재미가 없다 보니까 되게 간단히 그리고 넘어가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게 되면은 완성을 했을 때 밋밋한 동세가 나올 수밖에 없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어떻게 해야 캐릭터의 발랄한 동세를 살려서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꼭 발랄한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비교적 차분한 캐릭터를 그릴 때에도 이 방법을 적용하면 좋으니까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자, 우리 신체 중에서 동작을 가장 크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머리? 손? 발? 아니죠. 팔이나 다리 등 우리가 봤을 때 가장 크고 가장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부위죠. 하지만 이 파츠들, 그러니까 팔, 다리를 움직이기 이전에 가장 먼저 크게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코어라고 불리는 몸통, 가슴, 허리, 골반, 그러니까 즉 척추 부분이 움직여야 할 거예요. 이 강의를 보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은 아마 크로키를 하시든 모작을 하시든 개인작을 그리시든 머리부터 그림을 그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결국 그림은 캐릭터의 무게감, 중심을 어떻게 잘 잡는지에 따라 잘 그린 그림과 그렇지 않은 그림이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머리부터 그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머리가 무게의 중심이라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을 조금씩 딱딱하게 그리게 돼요. 이미 머리가 어느 정도 일직선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도 영향을 받아서 일직선으로 그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 그림 봤을 때 이 그림 다 좋은데 뭔가 1초 뒤에 넘어질 것 같다 하는 그림들 있죠. 그런 그림들이 무게중심이 좀 잘못 설정된 그림인데 여러분들도 자기 눈에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곧 넘어질 것 같이 무게중심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 그림을 그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하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서 있을 때 척추의 힘으로 서 있는 만큼 캐릭터도 척추의 힘으로 서 있을 수 있게 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부터 그리는 게 아니라 척추가 있는 몸통부터 그리는 것이 안전하겠죠. 달리는 자세를 생각을 해보세요. 상체가 앞으로 나온 만큼 하체가 뒤로 들어가 있죠. 이유가 뭘까요? 중심을 잡기 위해서죠. 반대로 허리를 숙여서 앉아있는 자세를 생각을 해봅시다. 상체가 뒤로 들어간 만큼 하체가 앞으로 나와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어요. 여기서 앞으로 나오고 뒤로 들어가고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앞으로 나가고 뒤로 들어갔다는 이런 의미보다는 가만히 서 있었을 때 상대적으로 앞으로 나오고 뒤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골반이 이렇게까지 기울어지기는 조금 힘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체와 하체의 진행 방향을 다르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중심이 잡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큰 동세를 그리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무조건 동세 있는 그림은 상체나 하체가 앞으로 나오고 각각의 진행 방향이 다른 그림이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가만히 서 있는 그림을 그린다 하더라도 척추가 옆으로 휘어 있는 그림을 그리시면은 이것 또한 옆구리가 쭉 하고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A 방향이랑 B 방향에
방향성이 다르죠. 그렇게만 그리시게 된다면 이걸로도 충분히 동세 있는 포즈를 그리실 수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상체나 하체를 한쪽이라도 앞으로 나가게 하거나 뒤로 들어가게 그리실 거면 밑에 있는 거는 반대 방향으로 그려주셔야 우리가 봤을 때 좀 더 안정적이고 이 그림 무게중심이 좀 잘 잡혀있는 그림이구나 하고 다른 사람들도 느끼게 된다는 거를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상체와 하체의 진행 방향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걸로 동세를 잡는 연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아까 머리부터 그리지 말고 몸통부터 그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는 크로키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동세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거를 머리부터 그리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몸통의 동세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줄어들어서 더 과장을 할 수 있는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왜냐면은 캐릭터랑 사람이 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사람보다는 캐릭터가 좀 더 연체동물 같겠죠. 그래가지고 데포르메가 과하게 들어가면은 정말 사람은 취할 수 없는 그런 포즈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그림체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나는 좀 반실사체랑 좀 비슷한 인체를 그린다 하더라도 실제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과장된 몸짓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진보다 동세가 떨어지게 되면은 내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서 몇 가지를 좀 덜 배우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무조건 크로키 하실 때는 최소한 이거랑 똑같이 하시거나 아니면 더 과장해서 그리시는 게 베스트예요. 그래서 아무튼 얼굴부터 그렸을 때 이런 동세가 나올 수가 있고요. 잘 하시는 분들은 얼굴부터 그려도 이 동세가 정말 잘 맞게끔 나올 수도 있는데 아마 이 강의를 보시는 많은 분들은 크로키를 했을 때 동세가 사진보다 줄어들어서 좀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솔루션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내가 여태까지 머리부터 그렸다면은 이번에는 몸통부터 그려서 이 과감함을 좀 더 살리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몸통부터 그렸을 경우랑 얼굴부터 그렸을 경우에 인체가 조금 차이가 나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차이를. 하시는 분들도 막상 이 위에다가 옷이나 살들을 붙인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쪽이 훨씬 더 동세가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크로키나 모작을 하면서 사람 인체의 동세를 배우기 위해서는 자, 제가 표시해드리는 요런 파란 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코어 부분이죠. 코어 부분의 움직임, 동세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걸 먼저 그리게 되면은 딱딱하게 나온다기보다는 좀 동세를 살리면서 그릴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그대로 그리는 거다 보니까. 저도 요 그림 그릴 때 당연히 요 몸통부터 그렸는데요. 얼굴부터 그렸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동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두 번째 예시도 보겠습니다. 이번 것도 상체와 하체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요. 여기는 닿아 있는데 여기는 아예 벌어져 있고 그렇죠. 자, 요거를 그리실 때도 만약에 얼굴부터 그리게 된다면 굉장히 딱딱하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얼굴부터 그리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여기가 중심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모델은 어디로 서 있죠? 목으로 서 있나요? 아니면 머리로 서 있나요? 코어로 서 있죠. 여기가 맞는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얼굴로 서 있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몸통부터 그렸을 때는 비교적 사진과 비슷하게 코어 부분으로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양을 본다면 이런 식으로
네, 비슷하게 나오고 오히려 어떤 분들은 좀 더 이게 더 과장된 것 같아요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얼굴부터 그렸을 때보다는 몸통부터 그렸을 때 훨씬 더 큰 동세를 유지하면서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몸통부터 그리는 게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요렇게. 왜냐면은 나는 익숙하지 않아 하고 얼굴부터 그리게 되면은 아마 계속 딱딱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연습을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난이도를 설정을 해서 하시는 게 저는 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상체와 하체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그려서 중심을 맞추는 방법과 딱딱하게 그렸을 때의 해결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실전으로 들어가서 내 캐릭터에 맞는 포즈를 창작을 해볼 건데 캐주얼 캐릭터는 다양한 캐릭터성이 나올 수 있지만 딱 두 가지로 압축을 한다면 발랄한 캐릭터랑 어두운 캐릭터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게 되겠죠? 완전 양극화된 캐릭터. 발랄한 캐릭터는 뛰어가는 포즈, 뭐 점프하는 포즈, 뭐 춤추는 포즈 등 상하체와 팔다리가 좀 크게 움직이고 있는 포즈를 취하고 있을 거고 그에 비해 조금 어두운 소심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는 몸을 움츠리고 있다거나 팔짱을 끼고 있는 등 좀 상하체나 팔다리가 그렇게까지 크게 움직이지 않는 포즈를 취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요 몸통을 활용해서 발랄한 캐릭터는 어떤 포즈를 예시로 하고 있을지 그리고 어두운 캐릭터는 좀 어떤 포즈를 하고 있을지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발랄한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같은 몸통으로 요런 모습의 포즈를 취할 수 있겠죠. 자, 보시면요. 에너지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나요? 캐릭터의 안쪽보다는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에 마치 굉장히 큰 바람이 불고 있는 것처럼요. 자,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어두운 캐릭터의 포즈인데 이번에는 어떤가요?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몸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다리의 동세가 조금 낮아져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같은 포즈여도 캐릭터성을 부여를 하는 거는 좀 다르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예시도 볼 건데요. 자, 이렇게 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러니까 좀 하이앵글이죠? 하이앵글의 몸통에서 발랄한 포즈는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빠져 있는, 마치 바람이 불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두운 캐릭터는 이런 식으로 또 에너지가 안쪽을 향해서 바깥쪽으로 빠지는 느낌이 거의 없죠. 다리의 동세도 아까는 쫙쫙 펴져 있었다면 지금은 몸을 움츠리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 몸에 힘이 들어간 듯한 어색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꼭 어두운 캐릭터라고 해서 이 몸통이 무조건 일직선, 막 그냥 서 있기만 하는 포즈로 그리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세감이 살아있는 포즈로도 캐릭터성을 충분히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딱딱하게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최대한 척추를 이용을 해서 구부린 다음에 팔다리는 좀 안쪽을 향하게끔 하거나 아니면은 동세를 조금 줄여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지금 캐릭터들한테 머리카락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머리카락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발랄한 캐릭터의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머리카락이 전개되는 이런 연출을 사용을 하면은
자,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게 되겠죠. 반대로 어두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을 몸 안쪽으로 흘려보내면서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빠진다기보다는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이것도 캐릭터성이 조금 더 극대화되는 그런 연출법 중 하나겠죠. 자, 완성작품으로도 볼 건데요. 두 명의 캐릭터가 있는데 하나는 조금 소심해 보이고 하나는 굉장히 활기차 보이죠? 이것도 보시면은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빠지고 있고 치마 흔들리는 방향이나 뭐 바람 방향 같은 것도 당연히 에너지의 방향과 상관이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심을 기준으로 에너지가 분산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고, 요거는 팔이나 꼬리 같은 끝부분이 캐릭터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듯한 연출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바람 방향이 안 분다기보다는 아래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조금 무거운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런 연출도 굉장히 캐릭터성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내가 만약에 발랄한 캐릭터를 그리고 싶은데 과장을 하는 게 너무 어렵다면은 어떤 것이든 간에 바깥쪽으로, 화면 바깥쪽으로 나갈 것 같은 그런 연출을 사용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확 빠지게 되면서 좀 발랄한 동세를 보다 더 크게 표현을 하실 수 있고, 반대로 나는 조금 무겁게 그리고 싶다 하면은 너무 딱딱하게 서 있는 그림만 그리시는 게 아니라 동세가 있어도 되니까, 다만 이런 실루엣의 끝들이 좀 캐릭터 안쪽으로 들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려주시거나, 다리나 팔이 좀 힘이 실려서, 우리 힘이 실리면 어떻게 돼요? 다리가 이런 식으로 맞붙거나 아니면 어깨가 올라가거나 몸을 움츠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포즈를 그리시면은 내가 설정해놨던 캐릭터성이 보다 극대화되어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배운 거를 토대로 이제 실전 스케치를 하러 들어가실 건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상체나 하체를 그릴 때 진행 방향이 다르게끔 하는 거. 혹여나 앞뒤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한쪽으로 허리의 진행 방향을 굽혀서 이런 식으로 A라인과 B라인을 다르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팔다리를 크게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코어 부분을 먼저 움직여 주시면은 훨씬 더 쉬운 동세를 그리실 수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굴부터 그리지 말고 몸통부터, 내가 사진에서 이렇게 파란색 선을 트레이싱해서 그려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유의하면서 모작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먼저 알아본 다음에 그리는 거랑 그냥 보면서 그리는 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초보자이신 분들은 이렇게 사진에다가 이런 곡선이 나오는구나 하고 먼저 외곽선을 그려본 다음에 이렇게 모작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전으로 들어가서 캐릭터를 그리셨을 때 나는 어두운 캐릭터를 그릴 거야 하면서 서 있는 포즈만 그리지 마시고 무조건 척추와 허리를 먼저 움직이신 다음에 그리시는 거. 요런 과감한 앵글로도 충분히 어두운 분위기의 캐릭터를 그리실 수 있고요. 이런 과감한 포즈를 한 번 더 크게 그리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성을 좀 유지를 하면서 동세 있는 드로잉 하는 법을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발랄한 캐릭터와 어두운 캐릭터를 각각 스케치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건데, 여기서 동세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케치 한 번을 하면은 거기서 바로 선화로 들어가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첫 번째 스케치한 게 무조건 동세가 크다고 느끼시면은 안 돼요. 여기서 두세 번의 수정 과정을 더 거쳐야 훨씬 더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는 다음 강의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